지난 한 주일도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TV닥터 인사이드의 곽동훈입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버티는 세상이 더 이상은 아닙니다. 임플란트로 이제 버팁니다. 치아 관리 대충 하시는 분들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 이렇게 쓰다가 나중에 임플란트 하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만약 그렇다면 미리 알아두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임플란트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뼈 이식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임플란트를 한 지 수년이 지났는데 염증이 생겨서 다시 뽑아야 한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임플란트 시술부터 관리까지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 이분께 여쭤봅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치과 전문의 임장섭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인제대학교 해운대 백병원 치과 임장섭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너무나 궁금한 게 많은 임플란트에 대해서 여쭤보고 답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는 선생님, 일단 우리 자연 치아랑 어떻게 다른가요? 자연 치아는 네. 치주인대라는 얇은 박이 뿌리를 둘러싸서 네. 음식을 씹는 충격을 흡수하고 예. 미세한 움직임을 허용하지만 임플란트는 금속 기둥이 뼈하고 직접 결합하기 때문에 예.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또 자연 치아에는 신경과 혈관이 있어서 네. 온도 변화나 압력에 대한 감각을 예민하게 느끼지만 네. 임플란트는 그런 감각이 없어서 네. 세밀한 턱의 운동 조절이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입안에 사탕을 하나 이렇게 입에 물었다 네. 가정을 하면 그 크기나 딱딱한 정도, 그다음에 어느 정도 씹어서 이걸 부술까 하는 건 자연치는 저절로 이제 알 수가 있지만 네. 임플란트는 그런 미세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이 힘 조절이 조금 어렵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자연 치아가 제일 좋은 거고 그렇죠. 그 다음은 이제 임플란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맞습니다. 것 같고요. 요 시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렇죠. 이 결정, 마음의 결정을 언제쯤 하시는 게 좋을까요? 일단 자연치를 최대한 보존하지만 더 이상 기능을 할 수 없을 때 자연치가 제 정상 기능을 하기 어렵다 네. 판단이 들면 또 최대한 빨리 이를 빼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예. 충치가 심하거나 치주 염증이 있다거나 예. 치가 빠지고 나면은 이 잇몸뼈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 예. 뼈가 줄어들면 임플란트를 심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 치아가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되면 빨리 치아를 빼고 잇몸뼈를 보존하는 게 예.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막 흔들린다, 아프다 이러면 그냥 빨리 해결을 하시는 게 좋겠다. 치과에 정기적으로 가셔가지고 예. 이게 이제 빼는 게 좋을지 치료를 해서 살릴 수 있을지 판단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검진을 받으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검진을. 네. 예. 임플란트 얘기 나오면 이제 따라 나오는 말들 브릿지라는 것도 있다던데 틀리는 옛날부터 아는 거고. 네. 그러니까 브릿지랑 임플란트는 또 어떻게 다른지 요거 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어서 네. 저희가 영상을 보면서 같이 좀 설명을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영상이 임플란트와 브릿지를 이제 비교하는 건데 저렇게 예. 이제 이가 빠지고 나면 임플란트는 우선 뼈 속에 네. 금속 기둥을 넣고 기둥을 연결한 다음에 이를 만드는 저런 게 이제 임플란트 시술이고요. 예. 지금 보시는 거는 브릿지 네. 기존의 방식인데 옆에 치아를 건강한 치아를 이제 깎아 가지고 네. 지지 구조물을 만들어서 연결해 주는 저런 게 이제 브릿지죠. 네. 지금 오른쪽이 임플란트고 왼쪽이 브릿지인데 네. 이 브릿지는 단점이 이가 뿌리가 빠지고 나면 저렇게 잇몸뼈가 이렇게 녹게 되죠. 예. 이제 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미세한 틈으로 음식이 들어가고 치아가 상하고 그 신경관 쪽으로 염증이 내려가서 뿌리 끝에 염증이 생기고 예. 그다음에 힘을 받다 보면은 치아가 부러지기도 하고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 그에 비해서 임플란트는 아직도 건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저렇게 이제 잇몸에 농이 나고 이렇게 뼈가 녹고 이러면은 다시 브릿지를 제거를 하고 네. 뿌리를 빼고 또 다시 옆에 치아를 또 깎아서 예. 다시 브릿지를 해야 되는 예. 이제 저런 게 기존의 브릿지가 갖고 있는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냥 저희가 이렇게 영상만 딱 보면 네. 브릿지보다는 임플란트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훨씬 좋습니다. 선생님도 네. 그렇게 지금 맞습니다. 생각을 하시는 네. 거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임플란트 하신 분들 아마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네. 시술 자체는 얼마 안 걸린다 하더라도 네. 몇 개월 뒤에 오세요, 몇 개월 뒤에 오세요. 이게 시간 내기도 참 쉽지 않은 일이라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지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죠. 네네. 자, 먼저 잇몸을 열고 예, 잇몸뼈를 구멍을 낸 다음에 금속 기둥을 뼈에 묻어줍니다. 예, 그리고 잇몸 안에다가 묻어두면 네.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야 여기서 3개월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 이 기둥이 뼈하고 단단하게 결합하는데 네, 3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요. 예,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잇몸을 열고 이제 그 잇몸을 만들기 위한 오. 임시 고정 나사를 다시 연결합니다. 예, 그러면 저 과정은 잇몸이 아무는 데는 한 2주 정도 치유 기간이 필요하고요. 또 시간이 걸리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비로소 이제 임플란트 기둥을 연결하고 본을 떠서 네. 이제 이 모양을 만들어서 네, 이제 하게 되는데 예, 저 보철 만드는 과정도 보철물 종류에 따라서 음. 짧게 걸리는 거 한 예. 일주일, 예. 길게 걸리는 거는 한 달, 한 달 반. 예, 그 정도 하니까 총 치료 기간은 수술부터 시작하면은 한 4, 5개월 이상을 예.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죠. 총 한 4, 5개월이 걸리는데 그렇죠. 선생님 나는 너무 바빠서 시간을 그렇게 내기도 힘들고 빨리빨리 좀 씻고 싶은데 이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이렇게 좀 재촉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요. 예. 그리고 요즘은 이제 그런 요구들 때문에 네. 즉시 임플란트라 해가지고 그 이를 발치를 하면서 바로 임플란트를 심는 이제 그런 술식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경우는 외상으로 치아가 부러졌다거나 아니면 뿌리 끝에 아무런 염증이 없이 뼈가 건강한 상태라거나 예. 그런 경우에는 뼈 이식을 동반하면서 이제 할 수도 있지만 네. 치주염이 심했다거나 뿌리 끝에 염증이 있다거나 이러면은 위험하죠. 네. 이제 그런 게 다 아물고 난 다음에 예. 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요. 임플란트를 심고 바로 씹는 힘을 가하면 이 임플란트가 제대로 뭐 아주 힘이 조절이 잘 되면 괜찮지만 무리한 힘이 가게 되면 이게 뼈하고 붙지를 못하고 그렇죠.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시간 여유를 두고 안전한 시술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 그렇죠. 한번 잘 심어서 남은 평생 거의 쓰실 물건이니까 그렇죠. 이거는 좀 신중하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천천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과정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뼈에 들어가서 그 뼈랑 나사가 붙는 시간도 필요하고 맞습니다. 나머지 또 뭐 이렇게 넣어서 주변부가 아무는 시간도 필요하고 당연히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천천히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 상담을 하러 갔는데 선생님은 뼈 이식부터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네. 나는 왜 뼈 이식을 받아야 되는 걸까요? 그 임플란트 치료라는 것 자체가 워낙에 뼈에다가 구조물을 심고 그 위에 보철을 만드는 그런 치료이기 때문에 이 기본이 되는 뼈가 무조건 튼튼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뼈가 부족한 사람들은 뼈 이식을 이용을 해서 뼈를 좀 두껍게 만든다거나 예. 높이를 키운다거나 네. 이제 그런 술식이 필요합니다. 네. 보통 이제 자기 뼈를 쓰거나 아니면 인공뼈를 뭐 쓰기도 하는데 하악이나 앞니 같은 경우에 아래턱이나 앞니 같은 경우에는 예. 소량의 뼈 이식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네. 위턱의 어금니 부위는 네. 이 어금니가 빠지고 나면 뼈도 많이 부족해질 뿐더러 위에 상악동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예. 그런 부분에는 임플란트를 심기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예. 근데 그런 경우에 임플란트를 위해서는 상악동 이식술이라는 그런 뼈 이식술도 필요도 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네네. 지금 모형을 갖고 나오셨거든요, 선생님. 예, 모형을 보고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면은 예. 이 부분이 예. 인공뼈를 만들어서 예. 이제 뼈 이식을 한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살색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저 부분이 그렇죠. 이제 뼈 이식을 한 겁니다, 이미. 그렇죠. 예. 여기는 원래는 이 광대뼈 속에 텅 비어 있는 공간인데 네.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예. 인공뼈를 만들어 넣은 거죠. 예. 이 인공뼈를 만들어 넣고 물론 뼈 이식 양에 따라서 치유 기간이 좀 다르겠지만 네. 보통 한 5, 6개월 정도까지도
기다립니다. 아, 그 뼈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시간이 그렇죠. 또 걸리네요. 그렇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임플란트를 심고 이 임플란트가 다시 그 뼈하고 이제 결합이 되고 나면 이를 만들어주는 예. 이런 게 상악동 이식술이라고 예. 부르는 거죠. 그러면 뼈 이식까지 받고 난 다음에 임플란트를 하시는 분들은 총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이 상악동 거상술도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예. 내 자기 자신의 뼈가 너무 없다. 네. 그런 경우에는 이 임플란트가 고정이 안 되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런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뼈를 먼저 만들고 예. 그다음에 그 인공뼈에다가 임플란트를 심는 술식이 있고 예. 그런데 어느 정도 임플란트를 고정할 만한 내 뼈가 남아 있다. 예. 그러면 뼈 이식과 임플란트를 같이 하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그 동시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관건은 내 잇몸뼈가 얼마나 남아 있느냐에 따라 술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임플란트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뭐 충치 때문에 네. 혹은 뭐 잇몸이 약해져서 이제 이가 흔들리고 이럴 때 이제 임플란트를 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어린 나이에도 태생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어서 네. 혹은 중간에 어떤 뭐 암 치료를 받다가 이렇게 임플란트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 치아가 없이 태어나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걸 이제 예. 외배엽 이형성증이라고 예. 하는데 예.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제 이 꼬마도 5살 때 제가 이제 치료를 시작을 하고 한 30년 이상 네. 치료를 했던 환자인데요. 예. 치아가 선천적으로 없는 그런 분들이죠. 예. 그런 분들은 뭐 불가피하게 임플란트를 심어서 잘 관리가 되면 충분히 식사가 가능하고 예. 일반적인 치과 치료는 저런 수복이 좀 어렵다 네. 보여지고요. 저분은 상악에 위턱에 이제 암이 발생을 해가지고 구강암이라고 그렇죠. 얘기하는 저희도 다뤘습니다만 네. 구강암이 생기면 일단 상악이랑 요 일부를 절제를 하니까 입 안 일부가 사라지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치아도 사라집니다. 저분은 이제 상악동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악동 그 예. 막에 편평세포암이라는 암이 생겨가지고 예. 위턱의 반하고 광대뼈 이쪽을 전부 다 드러냈거든요. 예. 그러고 나니까 이게 일반적인 틀니로 이제 식사가 안 되는 안 거죠. 되죠. 안 되죠. 그래서 한 5년 동안 식사를 못 하고 이제 고생을 하다가 예. 남아 있는 반대편 상악뼈에다가 네. 임플란트를 심고 특수 틀니를 만들어서 식사를 회복하는 이제 그런 네. 경우였죠. 뭐 저렇게 하지 않으면 저분들은 식사가 안 되니까요. 힘들죠. 그렇죠. 예. 저런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요즘 또 틀니가 조금 그 패턴이 바뀌고 있다. 요즘은 네. 옛날 틀니 하시던 분들이 요즘은 틀니랑 임플란트가 이렇게 결합된 상태가 형태들이 나온다면서요. 네. 그 쉽게 말하면 그냥 임플란트 틀니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예. 화면에 보시는 저 잇몸뼈 흡수 과정 네. 이제 저기를 보시면 맨 처음에 보이는 사진은 이를 발치하고 난 직후에 우리 턱뼈의 모습이고요. 네. 제일 먼저 어금니부터 이 뼈가 없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없어지다가 앞니 부분에만 뼈만 좀 남아 있다가 시간이 더 지나면 앞니 부분까지 네. 뼈가 없어지는 이제 저런 형태로 뼈가 없어지는데 예. 저 상태에서 앞니 부분에 임플란트를 심어서 이 틀니를 붙잡아주면 예. 식사가 훨씬 좋아지는 거죠. 네. 일반적인 완전 틀니는 잇몸에 얹어서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물을 마시면 이게 떠오르죠. 아, 그렇겠네요. 네. 그렇겠네요. 기침을 한다거나 뭐 하품을 한다거나 이렇게 입을 크게 벌리는 운동이 일어나면 틀니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데 임플란트를 2개라도 심어서 네. 그 틀니를 딱 붙잡아주면 네. 이게 안 움직이니까 아. 훨씬 식사가 이제 편해지고 예. 좀 단단하고 딱딱한 음식도 예.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전체 임플란트를 다 하기에는 좀 경제적으로도 신체적으로 좀 부담이 될 경우에 그렇죠. 몇 개만 심어서 네. 틀니를 결합하는 이런 방식은 굉장히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임플란트가 2개, 4개, 6개, 8개 이렇게 이제 개수가 많아질수록 아주 다양한 그런 보철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림에 보시듯이 예. 맨 처음 보이는 왼쪽의 슬라이드는 임플란트 2개만 앞에 송곳니 부위에 심어서 네. 위에 틀니를 얹은 방식이고요. 옆에 거는 임플란트 4개를 심어서 네. 다리가 4개가 되니까 이제 얹어서 쓸 수 있는 네. 훨씬 움직임이 덜하고 예.
어금니가 눌러지는 이런 운동이 없죠. 훨씬 편하게 식사가 되고. 그다음에 개수가 늘어날수록 씹는 힘과 네. 이 저장력이 훨씬 좋아진다. 기능이 편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위에는 자연치가 많이 남아 있는데 밑에는 이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앞쪽에 임플란트를 심고 저기는 이제 브릿지를 만드는 거죠. 예. 완전 틀니를 하면 너무 힘이 세니까요. 네. 브릿지를 하면은 틀니를 빼고 난 뒤에도 보기도 좋고 예. 앞니로 뭐 음식을 씹는 것도 좋고 그래서 앞니 임플란트하고 뒤에는 틀니를 하는 그런 방식도 가능하고요. 조합도 가능하다. 그렇죠. 네네. 그다음에 저 사진은 오른쪽에는 위에 이가 남고 아래는 왼쪽만 남았을 때 저럴 때는 식사를 하면 틀니를 만들어도 이게 좌우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예.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럴 때 반대편에다가 임플란트를 심어서 균형을 맞춰주면 예. 내 본니와 임플란트가 이제 같이 기능을 하는 그러면 굉장히 식사가 훨씬 좋아지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합이 가능하다. 그럼요. 예, 예. 그래서 임플란트 단독만으로 뭐 보초를 만들고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남아 있는 내 자연치와 그 다음에 틀니와 이거를 다 조합을 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예. 아주 굉장히 좋은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틀니 써보신 분들은 이 틀니가 얼마나 불편한지 아마 아실 그렇죠. 겁니다. 흔들거리기도 하고 잘 빠지기도 하고 또 이게 틀니 오래 하시면 잇몸이 점점 낮아진다고 낮아지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자꾸 틀니도 바꿔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다 보니 임플란트를 하면 좋긴 한데 또 임플란트는 하나하나 하자면 너무 또 가격이 많이 그렇죠. 올라가니까 그래서 요 두 개를 적정히 이렇게 섞은 게 이제 틀니 임플란트인 것 같은데 그렇죠. 사진 보고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저희들이 모형을 지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선생님. 자, 요걸 갖고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 임플란트 틀니라고 보는데요. 예, 앞에 그 송곳니 부위에 예, 임플란트 두 개를 심고 네, 이런 똑딱이 단추 같은 걸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예, 그 다음에 위에 이 틀니를 네. 요 안에다 이제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요. 오, 요거를 이렇게 끼면 예. 딱 하면서 마치 그렇죠. 단추처럼. 틀니가 안 움직이고 예, 예, 훨씬 이 틀니가 기능이 좋아지는 거예요. 예. 이걸 이제 임플란트 틀니라고 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요거는 앞에 두 개만 있기 때문에 어금니로 씹을 때는 잇몸이 약간 누르는 아픈 이런 이제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네. 만약에 여기다가 이제 어금니에다 두 개를 추가가 되면 네. 임플란트가 예. 훨씬 고정이 더 잘 되고. 잘 되고 예. 좋죠. 틀니 하실 분들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그죠? 그럼요. 근데 이게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된다면서요, 선생님. 그러니까요. 이제 예. 우리나라 그 건강보험이 예. 자기 치아가 자연 치아가 몇 개라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하는 거는 보험 적용이 되는데 예. 이거 하나도 없다. 예. 그렇게 되면은 임플란트는 이제 적용이 안 되죠. 아, 아쉽네요. 이게 언젠가 해결이 돼야 요거 좀 어르신들께서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런 그죠? 치료는 보험이 적용이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죠. 네. 예. 자, 그래서 임플란트 이제 미리 하신 분들, 이미 하신 분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임플란트 잘 된 것 같은데 실패하는 케이스들이 있다. 어떤 케이스들이 임플란트 실패 케이스가 되나요? 임플란트의 성공률은 한 95% 정도로 보거든요. 예. 굉장히 이제 성공률이 높은 치료인데 실패하는 요인은 세 가지 정도로 봅니다. 첫 번째는 초기 고정 실패인데 처음부터 잘못됐다. 그렇죠. 예. 이렇게 임플란트를 씹는데 예. 이 뼈가 물렁거린다. 그런 분이 있군요. 뼈가 자체가 약한 거죠. 어.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임플란트가 실패를 할 것이고요. 예. 두 번째 요인은 임플란트를 하고 난 다음에 사용하는 동안에 구강 위생 관리를 잘 안 한다거나 아하. 임플란트 주변에 음식물이 많이 끼는데 예. 제거가 적절히 안 된다거나 예. 그런 문제가로 염증이 생긴다. 그 다음에 전신 건강이 문제가 생긴다. 임플란트를 하고 잘 쓰고 있다가 네. 골다공증이 온다거나 예. 당뇨가 온다거나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예. 내 전신에 어떤 문제가 왔을 때는 임플란트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이제 그게 두 번째 실패 요인이 될 수 있고 예. 세 번째는 너무 과도한 힘. 예. 이게 아무래도 이제 나사나 이런 걸로 연결이 돼 있는데 예. 너무 세게 충격이 가면 이게 나사가 풀린다거나 예. 부러진다거나 그런 기계적인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실패는 한 요 정도로 보죠. 아, 그러면 임플란트 한 대는 한 임플란트 치아로는 이렇게 막
막 무슨 견과류 같은 걸 막 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가능은 한데요. 예. 가능은 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감각을 예민하게 조절하는 게 아무래도 둔하니까 예. 너무 안심하고 너무 힘을 세게 주는 거죠. 예. 아, 나 임플란트 했으니까. 이제 그냥 나는 뭐 그렇죠. 사이보그야 이제. 그렇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나 이제 비싼 돈으로 이렇게 다 만들었다. 먹어보자. 이러고 막 씹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탈이 나는 건데 예. 일반 보통의 식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제 그 실패하는 케이스 3가지 지금 한 정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두 번째 거 관리를 잘 안 해서 문제가 된다. 이게 뭐 임플란트 주위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선생님.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제일 임플란트를 관리할 때 이제 중요한 거는 초기 발견인데요. 네. 처음에 잇몸이 좀 붓고 빨갛게 이제 부풀어 오르고 건드리면 피가 나고 이런 게 이제 잇몸 지은염이라고 먼저 이제 신호가 옵니다. 네. 그때에 이상하다 양치를 잘 한다거나 네. 아니면 병원에 와서 관리를 한다거나 예. 이렇게 하면 이게 금방 회복이 돼요. 그런데 이걸 그냥 놔놓고 네. 그냥 방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지은염이 점점 밑으로 내려가서 네. 치주염으로 번지고 네. 그렇게 되면 잇몸 뼈가 이제 녹기 시작하는 거죠. 선생님 잠시만요. 네. 이게 자연 치아라면 주위에 잇몸 주위에 뭐 잇몸에 염증도 생기고 이런 게 알겠는데 이미 인공 치아를 심어 넣었지 않습니까? 뭐 티타늄으로 네, 막 그렇죠. 넣었는데 그래도 염증이 생기네요. 아, 그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예, 예, 예. 티타늄 그 금속 기둥이 있지만 네. 그 주변에 잇몸이 예. 얘들을 둘러싸서 하는 방어막을 만들거든요. 예. 만드는데 여기에 음식물 관리를 잘 해야 예. 제거가 잘 되어야 이 지은이 건강하게 이렇게 유지가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를 관리를 잘 못하면 예. 잇몸이 부풀고 잇몸이 붓는다는 말은 이렇게 이제 커지거든 잇몸이 예. 부풀어 오르면 그러면 음식물이 그 사이로 더 많이 들어가요. 끼겠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칫솔질을 하면 피가 나거든요. 네. 피가 나면 환자들이 이제 겁이 나는 거죠. 네. 아, 이게 잘못 건드려서 피가 난다. 그러니까 양치를 더 안 하게 되죠. 예. 그러면 더 음식물이 밑으로 들어가서 잇몸 뼈가 망가지는. 예. 그러니까 하다가 양치를 했는데 피가 난다. 이 말은 잇몸에 염증이 있다. 네. 그러면 내가 더 열심히 관리를 잘 해서 이 염증을 줄여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공 치아가 들어왔으니 이전보다 조금 관리를 더 소홀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더 잘 하셔야 돼요. 그래요. 네. 그러면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선생님께 더 자주 와서 체크를 받으셔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임플란트와 자연치의 이제 구조적인 차이점 중에 하나가 치주인대라는 막이 있다 없다 이제 그런 거였는데 치주인대가 네. 그런 방어 역할을 하거든요. 나쁜 세균들이 들어오는 것을 이제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임플란트는 그게 없으니까 치주인대가 사라졌으니까 이제 기둥하고 뼈하고 바로 붙으니까 예. 그런 방어할 수 있는 기전이 없는 거죠. 관리를 이전보다 더 열심히 더 잘 잘해야 하셔야 돼요. 됩니다. 네, 더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관리가 만약에 잘 안 되면 그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다시 임플란트를 뽑아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까?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네. 네. 임플란트가 처음에는 뼈 속에 이제 묻혀 있죠. 예. 묻혀 있다가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겨서 뼈가 이제 점점 내려가죠. 예. 근데 그때 단계에서 관리가 되면 거기서 뼈가 멈추는 거를 내려가는 걸 멈출 수가 있습니다. 예. 멈추면 그 상태로 그냥 식사를 하고 하는 데는 기능에는 문제가 없거든요. 예. 그럼 그대로 쓰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관리가 안 된다. 예. 그럼 뼈가 점점점 내려가면은 네. 임플란트도 이제 지지를 못하면 흔들리고 뽑아야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그렇게 생기죠. 열심히 긴 세월을 걸쳐서 했는데 그걸 또 아쉽게 또 뽑아야 되는 경우가 그렇죠. 생긴다.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시술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자주 이 환자분을 보시겠네요.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심어놓고 보철을 기능을 시키고 난 다음에 한 3개월 뒤에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예. 3개월 뒤에 이제 잇몸 관리나 이런 걸 보고 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6개월 뒤에 한 번 더 봅니다. 네. 6개월에 엑스레이를 찍어봐요. 뼈가 내려가고 하는 게 이제 엑스레이 상에 나타나려면 6개월 정도 지나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6개월에 최초 검진을 하고 네.
크게 이상이 없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1년 간격으로 네. 요거를 관리를 해주면 됩니다. 예. 요렇게만 지금 말씀하셔도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1년, 1년, 1년 요렇게 보시니까 요게 이제 병원을 고를 때 힌트가 되는 겁니다. 한 곳에서 오래 한 병원을 찾으시는 게 환자 그게, 입장에서는 좋은 그렇죠. 거죠. 그러면 관리를 잘 했습니다. 3개월, 6개월, 1개월, 1년 이렇게 해서 선생님께서 이제 막 칭찬도 해주시고 아이고 관리 잘 하셨네요. 네. 이렇게 하면 요 임플란트로 몇 년이나 쓸 수 있습니까? 임플란트가 관리가 잘 되면 거의 평생 쓸 수가 있습니다. 평생 쓸 수 있어요. 지금 저 보시는 사진은 네. 우리 제일 처음 네.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던 그런 환자분인데요. 우리 지구에서 처음으로 임플란트 받으신 분. 예, 임플란트가 개발이 되고 예. 처음 시술했던 환자입니다. 예. 이분이 65년도에 예. 임플란트 4개를 심고 그 위에 이제 보철을 해서 식사를 했는데 이분이 2006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예. 그러면 65년에 심고 2006년에 돌아가시면 이게 40년이 넘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실 당시에 이 임플란트가 충분히 식사를 잘 기능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말은 예. 40년 이상 예. 충분히 쓸 수 있다 하는 게 이미 이제 검증이 된 거고 예. 예. 저 40년을 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관리를 잘 받은 거죠. 지구상에 처음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아주 초창기 모델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1호 환자. 예. 이 환자는 계속 불러서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그다음 1년 예. 계속 관리를 하고 본인도 열심히 하고. 예. 그게 예. 40년을 쓸 수 있는 예. 비결이죠. 네. 네. 한 번 더 이제 강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 관리 포인트. 요거 꼭 기억하세요. 포인트 말씀해 주시죠. 임플란트 관리를 잘 하시려면 이제 3가지 정도 말씀드리겠는데 네. 첫 번째는 본인이 매일 철저하게 이 구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임플란트는 자연치하고 달라가지고 그 사이사이에 공간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 칫솔 말고도 치간 칫솔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사이 음식물을 제거하는 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정기 검진을 꼭 하셔야 됩니다.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네. 정상적인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정도만 해도 네. 충분히 관리가 됩니다. 예. 그래서 정기 검진을 꼭 빠뜨리지 않고 받는다. 네. 세 번째는 너무 딱딱한 음식을 피하고 금연을 한다. 담배가 또 영향을 미치는군요. 담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뭐 수술하는 환자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 관리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흡연은 임플란트에 굉장히 안 좋은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3가지만 지켜도 임플란트 수명은 뭐 거의 평생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담배를 끊어야 할 또 한 가지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 이제 임플란트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가장 많이 하시는 고민이 그겁니다. 비용 문제. 비용 네. 문제. 그러니까 너무 그 비용 차이가 크다 보니 저 병원은 너무 싼데 괜찮나? 저 병원은 또 너무 비싼데 이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네. 어느 정도 가격대가 적절할까요? 그래 이제 임플란트 치료가 좋은 줄은 아는데 네. 뭐 여러 개를 해야 되고 비용 부담이 많이 느끼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비용은 임플란트의 어떤 재료나 그다음에 시술 방법, 네. 뼈 이식을 한다거나 잇몸 성형을 한다거나 그런 이제 부가적인 어떤 시술이 필요하다 안 하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 시술자의 숙련도에 따라서도 이게 비용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그 환자분들이 임플란트를 고려를 할 때 너무 비용을 고려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네. 오히려 임플란트를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장기간 이거를 관리를 해줄 수 있을까 네. 그런 거를 더 중요하게 부탁드리고 싶고 예. 그다음에 적절한 비용은 저는 뭐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국가에서 이제 임플란트 보험 비용, 급여 비용을 대략 한 130만 원 정도로 이제 측정을 하고 네. 그 부분의 30% 정도를 자가 부담으로 이제 하고 있거든요. 예. 그게 뭐 많은 연구와 뭐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측정된 가격이 아닐까. 그 정도가 합리적이다 생각하시고 그거보다 너무 싼 거보다는
차라리 그냥 내가 제 돈 치르고 예. 관리를 오래 잘 받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선생님 오셔서 많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마무리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임플란트 지금 하실 분들 그리고 하신 분들 임플란트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치료는 이제 단순히 빠진 치아를 뭐 인공치근을 심고 만들어주는 그런 치료가 아닙니다. 네, 임플란트는 정말 요즘 이제 고령의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굉장히 좋은 치료입니다. 저희가 많은 환자를 보고 있지만 임플란트 하기 전, 하기 후의 생활이 극적으로 바뀌는 그런 환자분들을 많이 뵀거든요. 예, 그래서 임플란트가 좀 무섭다라거나 그렇게 해서 좀 망설이는 분들이 네. 계시다면 예, 꼭 빨리 네, 잇몸뼈가 남아있을 때, 건강할 때 예, 빨리 치과에 가서 음. 상담을 받고 치료를 하시는 게 훨씬 좋겠다. 예. 이제 그런 지금 말씀을. 사진이 하나 나오는데 지금 조지 워싱턴 사진이네요. 네. 저분이 미국 초대 대통령인데 저 오른쪽에 보이는 저분이 썼던 틀입니다. 그래요? 네. 저게 이제 금판에 코끼리 상아를 조각해가지고 예. 사용을 하게 했던 이제 그런 건데 저걸로는 매우 불편했겠죠. 식사가 거의 안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근데 불과 200년 전에 미국의 대통령이 저런 시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데 비하면 현재 우리는 임플란트가 굉장히 너무나 좋은 그런 치료법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고 충분히 임플란트를 도전하는데 너무 늦기 전에 잇몸뼈가 있을 때 임플란트를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훨씬 좋다. 오늘 나오셔서 임플란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이제 임플란트에 대해서 궁금한 게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소개 잘 해주셨습니다. 치과 전문의 임장섭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진을 보니 조지 워싱턴보다 제가 낳은 게 딱 하나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저도 이제 곧 생일이 다가올 텐데 치과에 갔다가 그 다음에 생일 파티하러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